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바둑을 전쟁에 비유하면 수상전은 부분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투를 잘해야 전쟁도 아주 우세하게 전황을 이끌 수가 있죠. 역시 바둑에서도 수상전을 잘해야 바둑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상전을 오늘 저와 함께 바둑판을 통해서 잘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상전이 중반에 많이 나옵니다. 전투가 치열할 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포석 단계에서 수상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예를 들어서 그 경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목에서 걸쳐서 한 칸 협공을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석이 있겠는데요. 우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붙이면 젖히고요. 이렇게 올라서서 다음에 치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이라면 이렇게 늘고요. 흙이 이렇게 두고 이제 붙인 다음에 백이 자연스럽게 이쪽을 협공을 해서 여기부터 이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보통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치받았을 때요. 당연히 늘어야 되겠습니다만 백이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를 당하면 흙이 좀 당황하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를 막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다음에 늘었을 때가 문제죠.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한 칸 떼어서 앞장서서 나가는 게 바둑의 이치죠. 근데 이렇게 한 칸 띄면은 백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백의 함정수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흙이 응수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쪽을 보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손을 빼면은 끊어서요. 이렇게 단수 치고 빠지게 되면 이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 연결해서 이 두 점이 죽죠. 이 두 점이 죽는 게 당장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호구를 지켜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백이 이곳을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끊고요. 물론 이 한 점을 보태주는 것 같지만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수상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이 밀었을 때 흙이 이렇게 늘게 되면은요. 다음에 계속 밀고 나가는데요.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긴박해졌는데요. 여기서 보통 수단으로는 안 되는데 끊는 수가 백의 노림수고요. 다음에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 돌이 없으면 이 빠지는 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처음에 늘어둔 이 교환한 이 돌 때문에 이 빠지는 수가 성립돼서 이 수상전은 흙이 아주 괴롭게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외길수순이죠. 이렇게 때려내고 다시 먹여치고요. 이렇게 단수 쳐서 잊게 되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두 수, 세 수이기 때문에 흙이 전부 잡힌 결과가 됩니다. 흙으로서는 이 뒤에 흙이 전부 죽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을 해서는 흙이 아주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이 흙 두 점이 사는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처음에 씌우고 늘었을 때 여기서 한 칸을 띄는 것은 늘어서 양쪽이 맞보기라
백의 함정수에 흙이 걸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발은 느려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급소죠. 다음에 백이 이렇게 늘어준다면 그때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금은 이제 아무런 약점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백도 이렇게 막게 되는데요. 막으면 이제 이렇게 지키고요. 다음에 여기를 젖히면은 이렇게 젖혀서, 이 결과는 백이 함정수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밀어서요. 흙에게 큰 타격을 준 결과가 못 됩니다. 흙도 양쪽이 아주 좋죠. 물론 백도 아주 큰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백도 여기 두터운 이런 모양이 형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백으로서는 이 함정수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함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젖히는 수가 흙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흙은 여기 백이 막았을 때 이쪽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들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여기를 끊겨서 이 두 점은 버리는 바둑이 되겠죠. 다음에 흙이 이렇게 귀를 띄고요. 백이 이렇게 잡는 이런 형태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대응책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함정을 판 겁니다. 지금 이 귀의 수상전 변화만 잘 이해하신다면 백의 함정을 무난히 피해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늘었을 때 가장 일반적인 평범한 상식은 띄는 건데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서 백이 여기를 끊으면 단술차도 빠져서 이 두 점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것을 지키면 이번에는 이곳을 나가서 이와 같이 뒀을 때 귀의 흙이 수상전으로 잡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이 밀고 나가는 수상전을 백이 이기는 것은 역시 여기 빠져있는 이 돌의 역할이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빠지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이것은 흙이 한 수 부족이 되죠. 계속 먹여치고 이렇게 했을 때 알기 쉽게 세수이기 때문에 그냥 막으면 흙이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 이유가 역시 이 빠져있는 수가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빠지는 수를 예상을 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 장면에서는 한 칸을 띄는 수를 정수로 생각하겠지만, 빠진 다음에 양쪽에 단점이 생기니까 이 경우는 발이 느리지만 꿋꿋하게 밀어두는 게 이 경우에는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의 함정수를 피하는 좋은 응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밀고 이렇게 뛰면 백으로서는 별 볼 일 없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착각을 할 수 있는 수상전의 기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전의 기본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거는 공통되는 공배를 들어가면 자충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수상전의 급서, 맥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바둑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변 쪽의 모양을 보시면요. 흙하고 백하고 지금 수상전의 형태입니다. 흙선으로요. 흙이 먼저 둬서 이렇게 두고 백도 이렇게 두면 빅이 되죠. 서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상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여기 이쪽은 흙이나 백이나 자신만 갖고 있는 공배고요. 이 안쪽은 공통 공배입니다.
이렇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공배를 먼저 메우면 자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 흑선으로 막어서는 비기 됐는데요. 흑이 성급하게 이쪽으로 수를 줄여가면은요, 그때는 단수를 당해서 흑이 죽게 되죠. 아주 간명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공통 공배를 메우면 자충이 된다는 걸 우선 기본 원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상전의 맥점에 대한 건데요. 이쪽 자상기 형태를 한번 보시죠. 이 자상기 형태는 실전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흑이 백을 선술해서 잡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가령 이와 같이 맞게 되면은 단수를 당해서요. 이것은 흑이 수상전에 이길 수가 없죠. 여기서는 중요한 급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느는 것이 이런 경우에 수상전의 급소입니다. 백이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요. 늘어둔 다음에 막으면 오히려 백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백이 잡히는 결과가 되죠. 느는 맥점을 알아두면 수상전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상기 형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느는 수로 이 백과 이 흑은 흑이 수가 빠릅니다. 백이 이곳을 둘 수가 없죠. 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젖히면은 당연히 흑도 젖혀서 이 흑과 백은 수상전에서 흑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빠지면 수상전에 이긴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흑석점도 갇혀 있죠. 만약 빠진다면은 백이 이곳을 둬서 이쪽 수상전은 흑이 유리하지만 이쪽과 이 백의 수상전은 흑이 한 수 부족인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빠지는 것이 맥점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임기응변을 해야 됩니다. 그 수는 이렇게 젖히는 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맥점을 외워서 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게 아주 탄력이 있는 그런 좋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젖혀두면 백이 단수를 쳐도요. 이어서 여전히 이윽하고 수상전이 안 되고요. 중앙도 세수기 때문에 이 백이 한수 부족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기응변을 하고요. 다음에 이 우하기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상기 쪽에서는 젖혀서 잡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젖혀서 백을 빨리 잡으려고 하면 이 경우에는 백이 집을 내게 되면 이렇게 이어서 이것은 흑이 한 수 빠르죠. 이렇게 둬도 이렇게 빠지면 무난하게 백을 한 수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젖히는 수는 흑의 착각입니다. 흑의 착각이 어디 있냐면요. 그대로 두면은 잡겠지만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먹여치는 수를 흑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혹을 치면은요. 아까처럼 이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도 여기를 젖히면요. 이곳을 흑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흑의 최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흑은 이렇게 빠지는 게 최선의 응수입니다. 이렇게 빠져서 백이 다음에 이곳을 두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무난히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백이 이쪽을 젖혀온다면 그때는 이렇게 붙여도 쉽게 백을 한 수 빠르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흑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백을 빨리 수를 줄이려고 이렇게 수를 이렇게 젖히는 것은 큰 착각이죠. 이런 착각수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 빠져서 침착하게 한 수 빠른 수상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젖히고 어떤 경우에는 빠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박현 여러분들이 실전에 따라서 침착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상전의 기본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공통공배를 메우는 것은 자충이다 하는 것과 수상전의 맥점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런 점을 실전에 잘 응용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전에서 수상전에 착각이 나온 그런 예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빠져도 이도라고 이 백의 수상전은 흙이 한 수 빠릅니다. 그런데 빠져서 이쪽은 빠르지만 중앙이 한 수 부족이 됩니다. 중앙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빠지는 게 맥이긴 하지만 이렇게 젖혀서 한 수 줄여주는 게 정수죠. 단수 쳐도 다음에 있는다면 여전히 흙이 한 수 빠른 결과가 되고요. 이쪽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쪽은 젖히게 되면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먹여치고 집을 내서 흙이 여기를 둬도 이것은 젖혀서 유가무가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젖히는 것은 먹여쳐서 오히려 흙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젖히면 안 되고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젖히는 수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빠지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 차이를 잘 구분해야 착각이 안 나오고 정확한 수상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 만일 집을 내면 그대로 들어가서 백이 한 수 부족이 되죠. 있게 되면 빠져서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젖히고 어느 경우에 빠지는지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전문 기사가 실전에서 수상전을 착각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을 둔 두 기사는 백은 이상훈 사범이고요. 흑은 한정진 사범입니다. 예, 3단 때 신예기전에서 한참 그 성적을 내고 있을 때 그때 팩이 있는 바둑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바둑판 전체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고 거의 종반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백이 이쪽 흙을 잡았고요. 이쪽이 집이 굉장히 크죠? 반대로 흙은 또 이쪽이 굉장히 집이 큽니다. 백이 많이 죽어 있죠? 그래서 이 흙집이 이 백집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끝내기를 해서는 백이 이 바둑을 이기긴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실전에서 백이 이곳을 수를 메웠습니다. 수를 여기를 이제 메운 것은 이제 넘는 수가 있어서 흙이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수상전이기 때문에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전은 흙이 이곳을 꼽으렸는데요.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때는 생각을 못 했겠죠. 정수로는 그대로 막고요. 막아서 이렇게 백이 패를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싫어서 흙이 아까처럼 이쪽을 꼬부리게 된 건데요. 좀 패로 버티면 상당히 귀찮죠. 패로 버텼을 때 이와 같이 두면은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빠지면 한 수 늘어진 패가 되죠. 이 패는 엄청나게 큰 패입니다. 그런데 이 패는 백이 할 수 없는 게요. 이렇게 때려낸 다음에 다른데 팩감을 쓰겠죠. 근데 이제 팩감이 이쪽 다른 부분에서 팩감을 쓰게 되면 여기를 때려내면은요. 이쪽에 단수 치면 촉촉수로 죽어 있는데 다른데 팩감을 해소할 때 여기를 이으면 이 백이 오히려 또 다 죽고 이 흙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리는 게 이 넉점을 살릴 수 있는 수기 때문에 백이 함부로 패를 못하게 되는 결과죠.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한정진 사범이 이 패를 하는 것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어차피
늘어진 패라고 해도 패가 있기 때문에 패를 하는 게 싫어서 패 없이 잡는 수가 없겠나 해가지고 이렇게 꼬부린 것 같은데요. 이 꼬부린 수는 다른 경우에는 훌륭한 수상전의 급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보시죠. 계속해서 백이 이것을 이었습니다. 흑이 젖혀야죠.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메워갔는데요. 흑은 계속해서 수를 줄일 수밖에 없죠. 한 수 빠릅니다. 지금 백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수가 빠른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백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흑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길 이어서 수상전에 내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흑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흑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죠. 여기를 때리니까요. 다음에 이렇게 쳐서 한 수 빠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를 다시 때린 상황에서 여기서 흑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상전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 때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때리고 나서 보니까 이쪽이 후절수 모양이 돼서요. 단수를 치니까 이 흑이 잡히면서 이 백이 전부 살아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안전하게 잡으려고 처음에 꼬부린 수가 결국 후절수를 유인하는 그런 자충의 수가 돼서 다 이겨놓은 바둑을 그 수상전의 실수로 역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실전 수상전을 보셨는데요. 전문 기사도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수상전의 맥점, 후절수를 만드는 맥점을 또 기억해 두시면 더 바둑을 더 정확히 수상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주 멋진 그 승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둑 이후에 결국 이사훈 사범이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한파 고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수상전을 정확히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이 노골적으로 중앙을 봉쇄를 했고요. 끊어까지 왔습니다. 이 끊어왔을 때 수상전이 역시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붙였을 때 다음 수상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심을 해야죠. 흑이 여기 둔 것이 수상전의 대단한 묘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키기가 쉬운데 이 수는 백이 그대로 잡히는 악수입니다. 이 수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되죠. 근데 왜 잡히냐면은 쥐삼수라는 잘 알려진 묘수를 당하게 됩니다. 단수 치고 젖히고요. 숨 돌릴 틈 없이 계속 단수를 쳐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젖히는데요. 단수 치고 계속 단수는 쳐보지만 이것은 계속 단수를 쳐서 한 수도 백이 숨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먹여치고 있게 되면 여기 이르러서는 백이 전부 잡힌 결과가 됐죠. 백이 이어봐도 막혀서 잡힙니다. 귀삼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둘,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에서 그 유명한 수상전의 맥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흑이 일선에 뒀을 때 호구 치는 것은 귀삼수에 걸려서 바로 잡히기 때문에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빠져서요. 흑이 들여다보는 걸 허락을 하고요. 침착하게 수를 줄여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져서요. 이것은 비기대입니다. 비기대는데 백선수기 때문에 이것을 젖혀서 백은 나름대로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겠죠.
어쨌든 이 붙이고 호구 쳤을 때 귀삼수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후절수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형태라 아주 등장하는 빈도가 아주 드문데요. 네, 오늘 그런 예를 또 살펴봤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잡아놓은 돌이 나중에 수상전을 노릴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점은 박편 여러분도 실전에 많이 경험을 했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좋은 바둑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